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오늘 충청과 TK 지역에서 잇따라 진행된 이 당원 교육에 참석하면서 내부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외연 확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힘을 보태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부족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도 듣고 있습니다. 저 중도를 위한 중도 쪽으로 향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관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이 내부 각종 정치 지도자급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쭉 했죠. 그 네네. 방향에 대한 조언들이 맞건 틀건 간에 만약에 당대표가 그 여러 국회의원 층을 만나서 또는 당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취합했으면 네네.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들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응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이 민주주의잖아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당대표 행보, 당의 진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일단 계속 싸움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 그런 호응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 하고 또한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호응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상한 대로 간다. 그럼 또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견제라는 것은 파국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변화의 행보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따라 저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듣기에도 연말 정도까지는 뭐 중도층이 소구받을 만한 행보가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역대 보면 꼭 우리 정당이 힘들 때 보면 당내 내분이 일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힘들 때 사과, 계엄 이거 관련돼서 당대표가 저렇게 책임져야 된다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이미 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 부분을 사과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게 아마 당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사과 행보에 어긋나는 행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정당은 계엄을 방치했고 사과도 못하는 정당이다라고 규정할 필요까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호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맞잡자 장동혁 대표의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저런 장면,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 또 김종혁 전 최고와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과도한 비판이 안 된다라는 지금 윤 변호사님의 말씀도 일정 부분 저는 이제 동의하고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어쨌건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부터 어떤 속도로 어떤 메시지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동혁 체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보수 정치의 핵심은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우리가 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서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긋기가 어려운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것도 저는 공감은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불러온 일정 부분 요인이 됐고 계엄 이후에 계속 내란몰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선긋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비상계엄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엄법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다시 가겠다는 게 아니구나 국민의힘이 그런 변화의 속도, 의지 그런 것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장동혁 체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이러한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로 갔다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내부 결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잘 되는 집안은 싸우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똘똘 뭉친다면서 결집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멀리서 보면 또 내부 사정도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도? 지금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걱정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저런 식의 이 조언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떠오르는 국민적 이미지가 있는데 예. 뭐 강도로 이 정권을 비유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고 해서 예. 과연 국민들이 그런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그 결정은 당무감사위가 할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한 대표가 본인이 결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당대표 시절에 그에 대해서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관련돼서는 마무리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